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전략적인 사고와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전략적인 사고와 전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먼저 그것들을 알려면 첫째, 그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해요. 환경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물리적인 소유물을 많이 모으고 갖는 경험을 해봐야 해요. 이것을 보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이것은 배출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힘인 통제력을 갖고 보유와 배출의 경험을 많이 하면 소유 개념을 익히게 돼요. 소유 개념을 익히고 나면 전력과 전술을 짤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소유 개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소유는 가지고 있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배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소유는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지배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고, 소유를 자세히 나누어 풀이하면 한자로 소는 바소, 일의 방법이나 방도라는 뜻이에요. 것, 곳, 지역, 지위, 자리, 위치, 기초, 도리, 사리, 경우, 정도의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한자로 유는 있을 유, 있다, 존재하다, 가지다, 독차지하다, 많다, 넉넉하다, 알다, 소유, 소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소유란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상황적, 물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거시적인 개념인 거죠. 이제 소유 개념은 언제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아기 때 막 장난감을 내 거로 막 쌓는 그 과정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막 내 것들이 생기니까. 예, 맞아요. 예.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사이에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잖아요. 예. 그때 대소변을 참고 누는 경험을 하면 보유와 배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제력, 통제력, 자율성도 함께 배우게 돼요. 이 시기 아이들은 노느라고 대소변을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조카가 예전에 소변을 봐야 되는데 노느라고 못 가니까 한쪽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실수도 하고 대소변을 싸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허둥지둥 급하게 이제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그 싸고 있으면서도 그냥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싸버렸는데도 그냥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싸버렸는데도 논다는 거는 나이 개월수로 치면 몇 개월쯤에 워낙 아기 때는 싸도 모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노는 네. 게 너무 재밌으면 아이들은 네. 그 소변 정도는 그냥 싸고도 그냥 놀거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예. 그런 일 없어? 예, 그럼 이제 예. 축축하게 이제 젖어 예. 있으면 어른들은 굉장히 황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소변을 가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황당해 보여도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들을 많이 하면 이제 자율성 같은 게 생기는데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율성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좀 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재밌게 놀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기 스스로 와서 엄마 나 축축해 갈아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너 그 소변 노느라고 소변 누는데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갈아입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인지를 야단을 시켜주는 치거나 거네요. 소리를 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저귀를 그냥 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밖에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운다 하더라도 대소변을 가리는 그 시기에는 조금 집에서는 이제 팬티를 입혀놓고 기저귀를 좀 빼놓는 그런 것들을 해야 축축하다는 느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하는 이 시기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변을 또는 소변을 참는 그 행위는 예. 보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참다가 갑자기 이제 막 허둥지둥 가가지고 이제 예. 싸게 되면은 그 배변의 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배설의 쾌감 같은 것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유 개념과 직결되는 어떤 자율성, 통제력, 자제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가면서 배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하면서 실수는 하더라도 적당히 자율적으로 대소변을 얼마나 참고 언제 눌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만 자제력, 자율성, 통제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아이들 막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아이가 소변을 볼 때가 됐는데 막 너무 재밌게 놀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너 소변 볼 때 되지 않았니? 라고 말해주는 건 어때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유아들은 자율성과 우월성을 획득하는 민감기이기 때문에 많은 행동을 스스로 하겠다고 떼를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명령하는 말을 많이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이가 혼자 하기 힘들까봐 대신 해주겠다고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면 거부하거나 화를 내다가 어떨 때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다른 사람을 종부리듯 명령조로 시키기도 해요. 이것은 자율성을 익히기 위한 행동과 우월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에 이것에 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는 자신의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이건 내 것, 저건 아빠 것, 저건 엄마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해서 소유의 권리에 대한 분별력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가 쓰고 싶어 하면은 그냥 다 하게 해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쵸. 아빠 거는 아빠 거, 엄마 거는 엄마 거 이렇게 그쵸. 구별을 그리고 해줘야 되네요. 이것은 형 거, 예. 이것은 네 거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허락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물건의 소유자에게 나 이거 그쵸. 써도 돼? 그러고 물어봐야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거죠. 소유권의 분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형하고 둘이 이렇게 갖고 놀다가 형한테 형 나 이거 써도 돼? 그런데 형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못 갖고 노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유예를 배우는 거거든요. 아 예.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또는 허락을 구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놀이 안에서 되게 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뭐 그 아이가 배우는 게 얼마나 있겠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천재라고 착각할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큰 소리로 울고 저항하는 행동을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당황시키는 그런 시기이기도 그럴 해요.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 자신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아 해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입에 넣어주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어주는 행동도 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익히고 자기 우월감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대소변을 통제하고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율성을 주장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도 형성하고 전술적인 기초 능력도 익히게 되는 거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죠. 옛 이야기 배낭 모자 뿔필이라는 것에는요, 상징적으로 배낭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 사람을 부리는 배포. 그럼 나의 소유를 담는 그릇 같은 그렇기도 개념인 하지만 거네요. 배낭 모자 뿔필이에서 배낭은 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배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군인들이 사용하는 배낭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군 부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완전군장하고 나와 그러는데 그쵸. 그간에 그 내 완전군장하는 그거에서 생존을 위한 모든 걸 그쵸. 담아놓는 것이요. 생존을 예.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에서는 하사와 6명의 부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두들기면.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이 물건만 남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사람을 부리는 어떤 통제력을 가질 만큼의 크기, 배포, 네. 사람 크기, 뭐 부자의 그릇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크기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오래 써서 닳고 다른 모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모자는 자제력과 사고 능력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자는요, 닳고 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래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모자는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배우는 지식,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지식 플러스 경험은 다른 말로는 지혜가 들어있는 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뇌를 담은, 그러니까 그릇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자제력. 뇌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 통제력 또는 자제력 이런 것들이 모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술, 전략이 있는 제압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그것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포탄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포탄알은 무엇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략과 전술에 해당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뿔피리가 나오거든요. 그 뿔피리는 언어 능력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뿔피리라고 얘기를 하면 장난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스위스 같은 나라에선 뿔피리는 멀리 있는 어떤 양이나 뭐 가축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멀리 있는 다른 그 양치기와의 소통을 위해서 뿔피리를 불기도 하거든요.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이렇게 왕의 그쵸. 명령에 따라서 뿔피리를 그렇죠. 불었잖아요. 그게 이제 뿔피리예요. 우리나라는 왜 큰 북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그 뿔피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언어를 전달하는 어떤 능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전파시키는 그렇죠. 능력이네요. 그래서 사람을 부리는 설득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는 카리스마 있는 말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명령어를 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거 먹어, 뭐 내가 할래,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낭, 모자, 뿔피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럼 그 시기에 애기들이 막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먹어 그러면은 받아 먹어줘야 걷어 되는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우월성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겠다고 예. 신발도 막 그 바꿔 신고 맞아요. 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신어보고 불편하면 다시 바꿔 신을 때까지. 그래야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통제력이나 자제력 또는 소유의 획득이나 보유, 소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대소변을 가리는 배변 훈련 시기에 부모님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냥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형성하지 못한 어떤 것이 커서 소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신경 가소성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배워야 해요. 아, 지금도 배우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희망적이에요, 선생님. 네. 방법은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전략은 목적을 달성하는 전체 공면에 관계되는 기본 방침이에요. 예. 그리고 전술은 개개 상황에 관계되는 방책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동안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 언제든 이것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느 때일지 몰라도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 다시 익혀야 해요. 소유 개념이 없다면 획득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일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소유한 어떤 그 대상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리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결핍됐다면 그것을 위한 어떤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소유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나는 소유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 싫다면 네. 어쩌면 소유 개념이 없어서 획득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보유하는 그것을 예.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막 이제 모으고 하는데 쓰레기라고 이제 갖다 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보유하는 거에 사실은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무의식에 획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지하지 못할 거를 획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지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획득을 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이 그렇죠.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벌기 싫다거나 돈을 버는데 맨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소유 개념의 획득에 예. 또는 보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배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재생산이라고 말하는 투자는 배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관리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배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소중한 인력을 관리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것이 만약에 내가 임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싶다거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공짜를 바란다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획득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배출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은 소유 개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간혹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하는 사람들. 그게 배출의 문제가 있는 사람.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불린다거나 크게 불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뇌 가소성에 대해서도 하고 소유 개념 그때 소유 개념을 익히는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또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오셔서 보시고 소유 개념이 없으시면 익히셔서 부자가 되시고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